시황 체크인입니다. 간밤 미국장에서는 물가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1% 내외의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주목됐었던 PC 물가지수 발표, 결국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6.3%로 상승하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월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게 나오긴 했지만 물가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간밤 국제유가가 3%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105달러 선에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은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오늘장인데요. 국내 증시가 과매도됐다는 인식은 충분히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또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게 되자 일단 시장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씩은 더 보여지고 있고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오늘 10시 구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사흘 만에 반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의 하락 끝에 오늘 지금 반등하고 있지만 시가보다는 좀 밀려 내려서면서 0.35%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2340.86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5,200억 원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0.44%가 오르면서 2342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장중에 2333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장중 고점은 2354선까지 기록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시가보다 좀 밀려 내려가면서 2340선에 대한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340.63포인트 선 8포인트가량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이 일단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 매수 우위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4거래일째 순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어제까지 매도에 동참했다가 오늘 5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1,402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1,477억 원어치를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소폭의 50억 원어치의 매도세 규모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IT를 위주로 해서 팔고 있고요. 기관은 IT를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비금속 광물을 일부 매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쪽은 철강, 그리고 건설, 기계, 통신 이런 섹터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0.44% 상승을 하면서 748.72포인트 선 거래대금 2조 원 넘어서고 있는데요. 나흘 만에 반등인 만큼 현재 시가보다는 위에서 시가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0.37%가 오르면서 748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753선 고점을 기록했고요. 745선에서 저가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이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750선에 대한 안착 시도는 있지만 눈치 보기가 치열합니다. 현재 748.25포인트 선에서 3포인트가량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벌써 5거래일째입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 각각 444억 원어치, 120억 원어치를 매도하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876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5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특징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으로 정유주 꼽아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유주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3% 후반의 하락을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105달러 선으로 밀려 내려갔는데요. 이달 13일에서 16일까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에 나서게 됩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 폐막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사우디에 직접적으로 증산을 요구하지 않겠다면서도 중동 전체 국가가 전체적으로 원유 생산을 늘려야 한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증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국제유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유가에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121선 지키고 있는 국제유가가 7월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 가운데서 반응하고 있는 정유주
종목 가운데 S오일의 주가가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죠. 정제마진 개선이라는 그런 모멘텀으로 2분기 실적 기대감을 받고 있었는데 유가 하락세에 오늘장 반응하며 3% 하락입니다. 10만 500원 선이고요. SK이노베이션 정유 쪽의 종목이면서 또 2차 전지 종목입니다. 유가 하락과 최근 배터리주의 하락 속에서 SK이노베이션이 3% 하락 18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GS가 강부합권에서 4만 2천 원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석유 유통 주식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제한적인 모습 속에서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극동유화와 한국석유가 1% 내외 상승,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가 1% 내외 하락입니다. 오늘장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끊이지 않고 올라서고 있고요. 또 관련 주식들 가운데서 일부 종목들 장 초반에 거래 대금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달 초 4일에서 5일까지 스위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스위스 등 40개국이 참석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이달 초에 열리게 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들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긴급 의약품에 이어서 구급차와 또 식량 같은 것들까지 적극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번 재건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인도적인 지원을 넘어서 재건 초기 단계에 참여를 하면서 이 같은 재건에 대한 그 수혜를 받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가운데 유신이 17% 급등하면서 3만 100원 선에 주가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 우림 PTS도 오늘장에 거래대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600원 선에서 6%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삼부토건, 해인,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제일테크노스 같은 종목군들이 일제히 크게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세 동반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죠. 현대 에버다임의 주가는 현재 4.9% 오르면서 9,4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히토류입니다. 친중 단체가 미국 히토류 기업 등을 공격하는 사이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친중국 정부 단체인 드래곤 브릿지가 환경운동을 위장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히토류 기업들에 대해서 사이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히토류 기업들이 그 각 지역에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를 준다는 허위 정보를 계속해서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95%를 독점 생산하고 있고요. 배터리와 또 방산 등의 장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재료인데요.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 쪽과 대립할 때 히토류를 카드로 꺼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히토류 기업들의 대립이 드러날 때마다 이렇게 국내 주식시장에서 히토류 관련 주식들이 크게 반응을 하면서 급등하고 있고요. 유니온이 19% 급등한 6,520원 선, 유니온 머티리얼이 12%가량 크게 오르며 2,365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동국 RNS, T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2에서 7%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10시 시황 체크인의 신한금융투자 신병재 부지점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반기 첫날 시황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최악의 상반기 마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약세로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는 다행스럽게 정점에 대해서도 재부강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 자체도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신뢰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장 7월에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부분 다 좀 주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나마 유가가 어느 정도 약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된다면은 고물가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조금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좀 희망을 한번 품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악의 상반기 마감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PC 물가 지수 계속해서 둔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개월간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물가 정점에 대한 인식은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됐다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유가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입니다. 정유주 살펴볼 텐데요. S오일과 SK이노베이션의 낙폭이 큽니다. 정유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유가가 다시금 전고점까지 치솟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다가 다시 약세로 이제 전환된 것이 영향력을 좀 발휘한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의 가솔린 재고가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뭐 오펙 회의에서도 딱히 별다른 내용이 좀 없었기 때문에 유가는 이제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천연가스 관련된 재고 문제도 좀 있고요. 다시금 뭐 120달러까지 터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뭐 유가에 대해서 뭐 150달러 그 이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캡을 씌우는 이런 내용보다는 좀 열린 투자 시각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7, 8월에 증상 규모를 이제 어쨌든 간에 늘리게 되면은 유가는 좀 이제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오일과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미국 쪽의 엑슨모빌과 쉐브론 같은 경우도 약세를 하면서 마감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스올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10만 원 선을 과연 지킬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가는 좀 더 랠리를 달리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의 횡보 내지 약세로 좀 점차 이제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증산에 대한 이야기들 이쪽으로 좀 더 이제 무게가 더 실릴 것 같고요. 어쨌든 재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하반기에는 유가를 좀 더 가격을 내릴 만한 이런 요소가 좀 더 많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 관련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좀 접근하시는 거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손바뀜이 나올 이제 타이밍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제 엑스모빌 투자했더라면은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꽤 좋은 성과 나타내셨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유주에 대한 매도 시그널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일에서 16일 사우디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성과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유가 100달러 선 아래로 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7월 체크 포인트로 제시를 해 주셨네요. 두 번째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또 이달 초에 열린다고 하는데 일단 뭐 종전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많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일단 첫 종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겨울 전까지는 전쟁을 좀 끝냈으면 좋겠다. 항복하면 바로 끝내겠다. 뭐 이런 종전에 대한 얘기 또 이런 전쟁 관련한 포로들을 좀 교환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미국 쪽에서는 무기를 지원한다고 하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건 회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언제까지 움직이게 될까요? 네, 이제 뭐 회의, 다음 주 스위스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재건 회의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이 좀 됐었다가 지금은 조금은, 좀 누그러지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항복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사실상 그런 것들은 좀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뭐 연내에 전쟁은 끝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 추측성이나 그런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지어서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주가 자체는 기대감만 있으면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오늘 뭐 삼부토건이라든지 또는 뭐 현대 에버다인 또 다른 재건주들도 움직이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바닥선에서 이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지금 상승세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도 이평선을 조금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회의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까지는 랠리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다음 주 정도의 회의가 이제 형성이 되면은 그 하루 이틀 전에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되기 때문에 매도 시점은 그 부분으로 잡으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것도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회의 전후로 해서 매도 시점을 조금 잡으셔서 엑시트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 종결은 예측을 하는 범위가 아니라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고 가야 될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보다는 새로운 안건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테마로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을 겸해야 하는 섹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5일에 있을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앞서서 먼저 관련한 종목군들 차익 실현에 대한 코멘트 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모처럼 시장에서 히토류 관련 주식들이 움직이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수록 또 히토류 관련한 이슈가 나올수록 이 종목군들은 강세를 띠곤 합니다. 오늘 장 움직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오늘 뭐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 동구 아네스트 등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히토류 채굴 기업을 이렇게 사이버 공격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조금은 붉어지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량이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95%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히토류를 바탕으로 향후에 이제 배터리라든지 새로운 이런 물품을 또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견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결국에는 자원 무기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어쨌든 테마성으로 조금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장주로는 유니온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차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18% 오늘 가까이 장대 양봉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윗골이 약간 달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연속성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량도 많이 올라갔고 뭐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뭐 히토류뿐만 아니라 유니온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된 테마도 가지고 있어서 움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히토류 관련된 거 사이버 공격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주말 사이에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또 거품이 꺼지는 이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안에 차익 실현하시고 탈출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좀 더 랠리를 띄게 되려면은 다음 주 월화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이런 뉴스 보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당장 월요일부터 차익 실현 물량 즉 음봉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일부 비중은 조금 줄여놓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에서는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반기였다는 평가들도 나오는데요. 최악의 상반기를 보내고 7월의 첫날 관망 의견을 전체적으로 주셨는데요. 지금 뭐 현금 확보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현실적으로 현금 확보가 좀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을 또 비중을 말씀하시는지 의견 남기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S&P 기준 미국 지수로 했을 때 6개월 정도 한 2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좀 정말 최악의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300포인트대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저는 2,200선까지는 하반기에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시장이고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길게 하락을 했으니 하반기에는 무조건적으로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하반기에도 약세장이 연출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 이렇게 퍼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도 2,200선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심리적 훼손 부분까지 나타나면은 2,200을 순간적으로 하회하는 이런 내용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00선 정도 잡으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분기 실적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나올 텐데요. 2분기 실적이 사실상은 좋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서프라이즈 격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조금은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실적 외에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변수가 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워낙 강세폭이 둔화되면서 낙폭을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양대 지수는 하락으로 반전한 모습입니다. 반등의 힘이 약한 금요일장입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